안녕하세요. 채소고 기일사입니다. 오늘부터는 접근 통제에 대해서 나갈게요. 접근 통제는 어떤 정보 자세나 시스템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못하게 막는 것을 접근 통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접근 통제는 접근 통제 정책, 메커니즘, 보안 모델이 있어야 되며, 정책은 첫 번째 어떤 사용자가 그 시스템에 접근하지 못하게 제한하는 겁니다. 그리고 메커니즘은 접근했으면 그에 대해서 룰 권한을 막아보이는 거고, 보안 모델은 이 접근 시스템에 대해서 상위나 하위 객체로 막아보이는 것이 기능적 표현은, 그러니까 막아보이는 게 접근 표현 모델입니다. 그래서 접근 통제의 개요는 읽어보시면 되고, 이건 이제 처음 보는 거고, 그래서 통제 정책 중에서 신분 기반, 룰 기반, 베이스 기반, 롤 기반에 있어요. 롤 역할 기반 세 가지 있는데, 언제 신분 기반 정책은 아이디 기반이에요. 아이디 기반으로 들어가요. 그 신분에 기반해서 객체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접근했으면 아이디가 맞는가 한번 확인하고, 맞으면 끊고, 하면 하는 것이 아이디입니다. 그래서 객체 기반의 어떤 아이디는 어떤 권한 가지고 어떤 아이디는 어떤 가지고 있는지 하는 것이 접근 통제의 방법이고, 규칙 기반은 거기에 어떤 아이디의 규칙이 있잖아요. 이쪽 규칙은 제한이 걸리는 조건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객체에 포함된 비밀성과 그 비밀성에 대한, 이거 사장님 거하고, 사장님 아무나 못 보잖아요. 그거 뭐 임원 거하고 뭐 있던 직원 거 이렇게 나눠갖고 나눈 게 규칙 기반이고, 객체의 비밀성과 그 비밀성의 접근 정보에 대해서 어떤 이렇게 하면 율 기반 같죠. 어떤 통제가 당하는 통제 제한 구역 못 들어가잖아요. 그걸 좀 막아보이는 게 규칙 기반 접근 제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룰 기반은 거의 아이디 로그인할 때 사용자, 관리자 이렇게 뭐 일반 이렇게 나눌 수 있잖아요. 그것을 룰 기반으로 말씀드릴 수 있으며, 이게 역할 책임에 대한 정책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눴으면 이제 접근 통제를 해야 되잖아요. 이게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규칙 기반으로 그런 거 나눴으면 통제를 해야 되는데, 이걸 리눅스나 유닉스 시스템에 파일 시스템 권한 RWS하고 비슷해요. 그걸로 딱 이해하시면 돼요. 그냥 어떤 사연단 쓰고 읽고 제거하는 거. 리눅스 시스템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사용자, 여기에는 그룹, 일반 기타로 나눠져 있잖아요. 이렇게 나눠진 거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접근 통제 보안 모델은 두 가지가 있어요. 라파둘라 모델하고 비바 모델하고 클락 윌슨 모델이 있고, 이 두 가지 모델은 라파둘라하고 비바 모델은 아주 관계가 있어요. 라파둘라 모델은 첫 번째 읽기 즉 기밀성에 중점을 둔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수학적 모델로서 정보를 극비, 비미, 미분류 분리하였고, 상위 읽기군 정책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고, 변조보다는 기밀성 유지, 누가 못 보게 하는 것만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상위 레벨 금지 정책은 상위 레벨 금지 정책은
지금 권한을 가진 사람이 상위가 있잖아요. 근데 상위 기는 읽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여기 읽지 못한 거고 여기는 읽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하이 레벨 쓰기 금지 정책은 하이 레벨 권한이 있는 걸 쓰기 못하는 거고 읽기 할 수 있어요. 쓰기 할 수 있어요. 읽기는 가능하고. 그래서 이게 두 가지 다 갖춰져 있고, 다시 말씀드리자면 상위 그 정책에는 읽기가 다시 읽기가 안 되고 하위는 읽기가 되는데 여기는 쓰기가 안 되는 거고, 여기 당연히 읽기니까 쓰기도 안 되겠죠. 근데 여기에서는 이 변조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다음 페이지 보시면 리드 다운, 라이트 업, 여기 이쪽으로 쓰는 거 있잖아요. 이쪽으로 쓰는 거. 응? 그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건데 그것 때문에 변조의 가능성이 있고, 밑에 거는 읽기 정책이니까 이걸 통해서 자기 거 읽어갖고 이렇게 유출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아니 변조시킬 수 있거나 낮은 비밀 등급 가진 주체가 높은 보안력에 대한 쓰기 행 강의되고 무결성이 깨질 수 있다. 이거 누가 깨트린다는 거예요. 이건 잘못 보냈네 제가. 그래서 누가 변조해갖고 랜섬웨어나 그런 걸 깨트릴 수 있잖아요. 그게 벨 라파둘라 모델 기밀성 모델이고, 무결성 모델은 이 비바 모델은 여기 포인트 불법 수정 방지를 위해서 추가 모델로 여기서 아까 벨 라파둘라 모델에서는 읽기 금지였잖아요. 거기 쓰기까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쓰기 금지 정책과 같이 적용되는 거. 그냥 쓰기도 안 되게 하고 읽기도 안 되게 되겠죠. 라이트 다운, 읽기는 되는데 쓰기는 안 된다고. 그래서 제 상위 레벨 금지 정책을 보시면, 쓰기 금지 정책이라면 이거 추가해서 나온 거라고 했잖아요. 그냥 읽기도 안 되고 쓰기도 안 된 거예요. 그냥. 그리고 하이 레벨 읽기 금지 정책은 쓰기 금지 정책 아닌가? 하여튼 정보 유출 방지하기 위해서 쓰기 금지 정책까지 하는 거. 이거 클라우 윌슨 모델은 상업 환경에서 만든 모델이다. 아시면 되고, 접근전 여기까지 했어요. 넘어가지고 잠깐 여기서 우리가 힘들었던 벨 라파둘라고 보시면 기밀성 보장, 무결성 보장이었고, 허가된 비밀 정보에 허가된 방식의 접근을 금지한다고 돼 있고, 그리고 비바 모델은 불법 수정 방지, 높은 무결성 데이터가 깨진 걸 방지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읽기도 금지가 되는 정책이 있는데 그것까지 하면 약간 힘들죠. 그리고 이것은 그거예요. 인증 권한 계정 관리까지 있었고, 네트워크 기술과 거기에 보안 아키텍처, 이게 여기 인증하고 액세스하고 계정 관리까지 한 통으로 갖고 움직이는, 그냥 맞게 움직이는 그런 기술이에요. 그래서 AA 구조 이렇게 보시면 이거
와이파이에서 연결되는 구조 있죠. 인증하고 액세스하고 계정 번호까지 다 주는 거. 통신사 계정 그거 하면 되고, 그게 뭐 대응된 기술은 다 보시면 되고, 뭐 IPC 뭐 그거 있고, 인증 프로토콜은 라디오스가 있어요. 라디오스하고 몇 개 있는데 그럼 이건 읽어보세요 그냥. 그다음 OTP 개인정보에 대해서, 개인정보가 아니죠. 이것은 패스워드가 많이 유출 사고가 발생하니까 그에 대해서 패스워드 재산 공격을 차단하기 위해서 매번 바뀌는 일회성의 인증 암호 및 체계예요. 그래서 주요 구성에 보시면 시크릿 시드 이거 이메일값 이거 펑션 이거 보시면 되고, 이 두 가지 유형을 나눠줄 수 있어요. 동기식과 비동기식. 비동기식은 서버 이거 서버 볼게요. 서버하고 클라이언트 사이에 이 시드의 값이 비동기돼 있어요. 그리고 여긴 시드 값이 동기화돼 있어요. 그게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비동기 모델은 동기화가 안 됐으니까 동기화를 위해서 지값을 던져두고 그다음에 일치시켜요. 그렇기 때문에 비동기 모델이라고 그러고, 이게 이미 동기화 돼 있잖아요. 동기식 모델은. 그래서 같이 넘겨주면 확인하는 거예요. 그냥 이건. 이건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스마트 OTP는 각각의 게임사이가 OTP 보면 여기 확인만 눌러갖고 인증되는 체계가 있잖아요. 그거예요 그냥. 거리 연동 OTP 이거 은행권에 쓰는 거죠. 그리고 생체 인증이라는 기술이 있는데, 생체 인증이란 이게 투 팩터 인증하고 투 채널 인증이라는 게 있어요. 저는 먼저 말씀드릴게요. 투 팩터 인증이란 인증할 때 두 가지 요소를 가지고 하는 거고, 채널을 하는 거예요. 채널이라면 전화 사용하고, 여기 요소라는 것은 다른 패스워드 체계를 걷는 거예요. 그래서 생체 인증은 투 팩터 인증에 사용하는 것이고, 거기서 인과 살아있는 사람의 생체적 특징을 이용하고 하는 거고, 이게 질소 상태고, 지식 소지 기반이요. 생체 특징 이렇게 이쪽을 사용하는 게 생체 인증이에요. 이쪽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네요. 그래서 생체 인증의 특징의 보편성은 지문 보시면 누구나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누구나 갖고 있고, 홍채 누구나 갖고 있으니까 다 갖고 있는 거고, 근데 지문이 다 유일성 가지고 있잖아요. 다 유일하잖아요. 그 때문에 유일함을 갖고 있는 거고, 홍채 지문 가끔가다 지워질 수는 있지만 홍채는 아예 영원하잖아. 이게 홍채를 생각하시면 된다. 그리고 획득성은 센서부터 홍채 정보를 추출할 수 있죠. 이거 겉모습. 근데 피나 신장 정보를 추출하기는 좀 힘들잖아요. 그 획득성, 그리고 수용성. 이거는 피를 생각하면 돼요. 피 뽑으면 DNA 통해서 피를 뽑으면 개인의 정보를 뽑을 수 있겠지만 이거에 대한 거부를 많이 하겠죠. O 인식률과 O 거부율은 두 개 앞 뒤에서 나오는데, O 인식률은 이게 펄스 네거티브예요. O 거부율 펄스 파지티브예요. 그러니까 O 인식률은 내가 아닌데 지문이 나처럼 인식되는 것이고,
O 거부는 나인데 거부당하는 거예요. 주문 갖고 인식 안 되는 거. 그래서 이 프로세스는 보시면 되고, 생체 인증의 유형은 핑거, 지문, 얼굴 인식, 요즘 페이스 아이디가 있죠. 그리고 홍채, 이건 삼성에서 한번 만들고 있고 삼성에서 쓰고 있죠. 그리고 정맥 인증, 후지증, 이거 DNA 이거, 그리고 음성 인식 기술, 이건 힘들겠어 솔직히. 그리고 아까 말했던 O 거불과 O 인식률이 있는데, O 거불은 펄스 파지티브, 펄스 네거티브하고 말씀드렸어요. 이 적정성을 유지하는 게 관건이에요. 무조건 올라간다고 좋은 게 아닌 게, 이게 너무 올라가면 이렇게 시스템이 너무 복잡해지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고 지정맥 인증, 여기 뒤에부터는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다 아까 내가 말씀드렸던 생체 인증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거든요. 뭐 얼굴 인식은 뭐 이거는 인공지능의 차원 축소, 그거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 주성분 부성분 분석, 그리고 지문 패턴 인식 보시면 되고, 다중 생체 인식 뭐 여러 가지 사용해서 인증한다. 그 끝이에요. 그리고 아이핀 사용 안 해요? 아이핀 사용 안 해요. 파이도가 제일 중요한데, 이제 파이도가 나왔는데, 파이도는 요즘 핸드폰을 입력할 때 패스워드 너무 복잡하잖아요. 이 복잡한 패스워드 대신 대체해서 사용할 수 있는 인증하는 기술이고, 그래서 이게 패스워드를 대체하니까 핀 번호제 역설 숫자, 네 자리 숫자 그걸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증 프로토콜과 인증 수단을 분리했다는 말은, 개인 모바일 히든 장소에 생체 정보를 저장해 놓고, 수단 인증 프로토콜 분리해서 그것을 인증 강도를 높이면서 높였다는 게 그 말이에요. 이거 보면서 여기 있는 이 구성체계 보시면 개인정보에 클라이언트가 있어요. 클라이언트하고 인증하는 거 있고, 릴레이 서버, 이게 서버 쪽이고, 인증 리커버리 등록하고 인증하고 확인하는 절차 각각에 있다. 그리고 이게 있다. 인증 프로토콜, 뭐 이거 말고죠? 프로토콜 말한 거고, 서버 말고 클라이언트 말한 거예요. 그리고 인증 프로토콜 종류 들어가기 전에 등록 절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일단 이 서버에 대해 요청을 해요. 요청을 하잖아요. 그다음 인증하고 응답값을 돌려주면서, 인증 체계에 어떤 거 내가 클라이언트 보고 어떤 체계를 선택할 건지 요청을 해요. 클라이언트는 인증 선택을 선택한 다음에 인증을 해요. 3. 인증을 하고, 인증을 했어요. 그러면 그에 대한 인증에 대한 키를 생성해서, 개인 키는 내가 가지고 있고, 공개 키와 그에 대한 값을 서버에다 보내요. 서버는 공개 키만 가지고 있고, 개인 키는 가지고 있겠죠. 그리고 되게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인증 체계하고 그러면 끝났죠. 그러면 인증할 때 보시면 클라이언트가 이게 내가 인증을 하겠다 요청을 해요. 인증을 하겠다 요청을 해요. 그러면 어떤 걸로 인증할 거니 요청을 해요. 그러면
내가 선택한 방법이 있잖아요. 핑거프린터나 지문 같은 걸 인증을 하고 그 인증에 대한 결과값을 전자서명으로 그 개인키 들어갔죠? 개인키 서명을 있죠? 뭐 서명해서 던져줘요. 그러면 여기서 공개키가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공개키가 있으니까 공개키를 전자서명 풀어갖고 확인하면 인증이 됐던 걸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게 파이도 절차예요. 다시 보시면 파이도 절차가 로그인을 시도하고 로그인에 대한 인증 토큰을 받고 인증 토큰 리스트를 받아요. 책에 그 인증 토큰을 선택하고 키상 개인키 공개키를 생성해서 서버에다 전송시키면 그 끝난 거예요. 그리고 인증 프로토콜은 난수합 인증 토큰을 보내서 인증을 요청하면 인증 토큰 인증하죠. 개인이 비밀키를 생성하고 전자서문 생성해서 응답을 던지면 그걸 공개키로 검증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그 표준 프로토콜은 UAF 그러니까 이게 UAF 인증에 대한 방식 4가지 방식 선택한 거 있잖아요. 이게 4가지 방식 아까 말씀드린 이거 선택해서 도스에서 인증하는 방식이에요. 이거 기기를 통해서 음성 인식 등 개인의 생체 정보를 통해서 파일 접속해서 인증하는 방식. 책에 보시면 사용자 등록이 완료되면 고유 할당된 보연 식별자를 할당한다. 뭐 아이디를 할당하는 식이죠. 뭐 끝나면 그리고 UA 대표는 USB나 다른 매체를 통해서 인증하는 방식이에요. 이거 확정됐고 이런 핸드폰에도 많이 쓰고 있잖아요. 이건 읽어보시면 되고 이건 인증책이고 부가 인증책이다. 일회용 비밀키 핸드폰에 되잖아요. 이거 개인정보가 아니고 그에 대한 핸드폰 보내면 인증하고 개인 인증하는 방식 있잖아요. 이건 생체 정보 인식 이게 끝이에요. 그리고 파이도 2.0 뒤에서 나오는데 지금 이게 다 지원하는 거잖아요. 이 아까 이건 UAF가 다중 인증 체계 인증 체계 수용하는 거고 U2F는 인증에 대한 다른 요소 채널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핸드폰까지 PC까지 사용해서 하는 방식인데 이걸 이해해봐요. 몇 방식 할 때 인증 봐봐. 이거 인증 체계와 지문 가지고 USB보다는 그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모바일 쪽에 보시면 그 개인정보 로그인 전에 그 핸드폰 번호 갖고 요청 받아갖고 그 인증하는 방식 있잖아요. 그럼 개인정보 서명 개인정보 확인할 수 있는 체계가 나오잖아요. 그걸 통해서 하는 것이 파이도 2.0 보시면 이걸 약간 말만 바꾸면 돼요. 이게 옛날에 나온 거니까 일단 우리나라 이거 봅시다. 사용자 불러야 사용자 인증을 해야 돼요. 응? 해야 돼요. 근데 인증을 보시면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인증 요구하는 수가 있잖아요. 인증을 요구하잖아 이게. 그래서 요청이 들어왔으니까 핸드폰 인증하고 요청 나오면 그 인증하고 난 다음에 토큰이 생성돼서 서버를 통해서 날아갔다가 등록해서 인증해서 던져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갔다가 생각해요. 3번 가고 한 다음에 그러면 여기서 이미 인증을 끝났고 그에 대해 인증 토큰이 여기 날라오면 토큰 가지고 확인하고 하는 방식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말한 거 약간 달라진 것 같은데 요즘 이런 방식 USB 방식으로 인증을 안 하니까 그 핸드폰 가지고 인증 측에 하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파이썬은 끝났고 이건 SSO는 우리 서버 두 대가 있잖아요. 두 대에 각각 로그인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로그인 할 때 각각 로그인을 하죠. 근데 이 로그인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로그인 했을 때 여기에 대한 그 아이디 패스워드 그 정보를 다시 로그인 하지 않고 한 번에 로그인해서 처리하는 과정, 로그인 되는 과정이 SSO예요. 그래서 한 번의 시스템 인증을 통해서 다수의 인증 시스템 재인증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기능. 그래서 이게 통상 아이디 패스워드 갖고 인증하면 인증 서버에서 정보를 건중하고 이걸 요청하고 토큰을 생성시켜갖고 어플리케이션에 던진다는 구조예요. 정보를 인증 서버에 전달. 인증 서버는 이거 SSO예요. 전달하고 인증 서버는 푸 파일 가지고 있는 디렉토리 안에 DB에서 정보를 갖고 왔고 건중한 다음에 응용 서버는 그 토큰을 받아갖고 다시 로그하는 방식이에요. 여러 가지 있다고 생각하면 돼. 이게 구성에서 사용자 인증 LDAP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PKI 이렇게 넘어가시고 그래서 모델이 두 개. 유사 기술은 이건 권한까지 있고 이것은 사용 통합 계정 관리까지 있다. 이게 더 확장된 거예요. 그래서 인증 대행 모델은 어플리케이션 인증 정보를 에이전트가 대신 관리해주고 사용자 대신 로그인되는 기능이고 여기는 PC, 웹, 모바일인데 모바일까지 아니다. 인증에서 넘어갔으면 PC와 웹까지 같이 인증돼서 나가는 방식이 되면 돼요. 예전 네이트홈 같이 토큰을 전달하는 방식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아까 이건 잠깐만요. 토큰. 대신 로그인 기능이니까 좀 집중해야 되겠죠? 근데 인증정보 전달 모델은 이 정보를 전달받고 세션을 마치면 세션만 전달하고 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세션이 암호화되어 있으니까 기대 효과는 이거 가만 관리 방안 그런 건 필요 없고 EAM 이것은 권한까지 아까 인증까지 했으면 그 권한까지 통합해 수행하는 체계가 보시면 돼요. 넘어갈게요. 이건 별 중요한 거 아니에요. IAM 권한까지 했으면 사용자 계정 관리나 권한까지 통합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커버로스는 우리 지역 지날 때 혹시 가본 적 있으세요? 지역 지나갈 때 태깅을 하고 지나가는 거 있잖아요. 그게 커버로스예요. 분산 컴퓨터의 대칭키를 사용해서 사용자 인증을 제공하는 중간 지점의 인증 시스템. 서버 커버스 별도 서버를 통해서 인증. 에이크 그런 거. DRM 이건 PDF나 문서에 대해서 암호화 거는 거죠. 암호화 거는 게 아니고 그게 제한을 거는 거. 그래서 그 패스가 틀리거나 권한이 틀리거나 기간이 지나가면 아예 못 사용하게 맞는 디지털 권한 관리가 거예요. 그래서 이 카피 레프트가 매우 싫어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제일 컨텐트 제공자는 이게 네이버 생각하시면 돼요. PDF 제공자를 생각하시면 돼요. 아이리포트 PDF 제공자를 생각하시면 되고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 권한 정책을 클리어링 하우스에 보내갖고 정책을 만들고 라이센스 추가해서 정책을 만들어요. 그럼 분배자가 이렇게 1번 이렇게 보내면 소비자가 여기서 라이센스를 사서 하는 것이 고수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공자는 저작권자 보시면 되고 분배자는 쇼핑몰 콘텐츠 제공하는 건 패키지 이렇게 보시면 되고 클리어링 하우스는 집중 관리. 나머지는 보시면 되고 워터마킹 디지털 영동 포함해서 워터마킹이었는데 이건 약간
DRM과 DRM 쪽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작권 보호 기술이 몇 가지 있는데, 그래서 워터마킹은 저기 그림 문서에 이렇게 내 거다 하고 약간 표시해 놓는 것을 워터마킹이에요. 그다음에 DO하기는 이 정보에 대해서 정보를 표기해서 내 건지 확인할 수 있는 게 요거, 이게 이놈이 게 인덱스 메타데이터하고 그 정보 운용 정보 하는 것이 인덱스고, 그거 DRM이 아까 뭐 했던 그거고, DRM 또 나왔죠. 그 다음에 DLP가 있는데, DLP가 또 있을 텐데, 유출 방지 시스템이라고 또 있는데, 개인정보. DLP죠. 민감한 정보나 그 정보를 유출 사전 방지하기 위한 데이터 솔루션 DLP 나왔었죠. 아까도 말씀드렸죠. DLP와 DRM 보시면 내부 기밀 문서, 공개 쪽이에요. 공개하는 문서고, 훈련 간시 뭐 개인정보 유출 못하게 하거나 기록 유출시키게 하는 데이터 로스 프로텍션. 예전에 저는 이거 데이터 로스하고 데이터 못 읽어 보이는 것인 줄 알고 한번 잘못 읽어 이해한 적도 있어요. DLP 말씀드렸죠. 다 넘어갈게요. 이건 여기서부터는 보안 쪽 기술인데, 코드 난이도 부터는 다음에 시작하기로 할게요.